머리가 자꾸 가렵고 비듬이 떨어져서 고민이신가요? 얼굴이 붉어지거나 각질이 생기진 않나요? 정말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계시는 이 지루 피부염에 대해서 오늘 한번 낱낱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려운 피부 지식 쉽게 이해하자. 피부과 전문의 문정윤 원장입니다. 평소에 머리가 가렵고 긁으면 비듬이 우수수 옷에 떨어져서 고민이신 분이 있으신가요? 주변에서는 머리 좀 감으라고 이야기하는데 맨날 머리를 감는데도 비듬이 계속 떨어지고 지저분해 보이는 현상, 바로 지루 두피염인데요. 실제로 더러워서 생기는 것도 아닌데도 주변에 괜한 오해를 사고 또 좋지 못한 인상을 심어줄 수 있어 많은 스트레스를 유발하게 되죠. 아마 겪어본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고통일 것입니다. 지루 두피염은 두피에 생기는 지루 피부염을 말하는데요. 지루 피부염은 피지 분비가 많은 부위에 붉어지고 가렵고 또 각질이 생기는 증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두피에 생길 경우 이 각질이 비듬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지루 피부염은 한 번 생기면 완치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는 패턴을 보이게 되는데요. 심한 경우에는 가려워서 긁다가 피가 날 수도 있고 뾰루지처럼 올라오기도 하고 심지어 탈모까지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올바르게 관리하고 치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전 세계 피부과 의사들이 참고하는 교과서인 피츠패트릭스 더마톨로지의 지루 피부염 챕터의 집필에 제가 직접 관여한 적이 있는데요. 이 내용을 기반으로 지루 피부염, 지루 두피염의 원인은 무엇인지, 어떻게 관리하고 치료해야 되는지 가장 정확하고 확실한 정보를 낱낱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준비되셨나요? 가시죠! 지루 피부염이 생겼을 때 병원에 가시면 가장 처음으로 하는 질문, 원인이 뭐예요? 이 원인만 해결하면 완치될 것 같지만 사실 말처럼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이 지루 피부의 원인은 워낙 다양하고 여러 가지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관여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피지입니다. 이 지루 피부염은 피지 분비가 많은 두피, 눈썹, 코옆, 턱, 귀 뒤, 가슴과 같은 부위에 생기기 때문에 이 피지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 쉽게 유추할 수 있겠죠. 실제로 이 피지 분비가 많은 지성 피부에서 지루 피부염이 생기는 경우를 흔하게 접하곤 하는데요. 피지의 조성 자체에 일부 변화가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루 피부염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피지 분비가 많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피지 외에도 다른 원인이 관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말라세지아라고 하는 효모균입니다. 원래 말라세지아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정상적으로 피부에 상재하고 있는 효모균인데 이 지루 피부염 환자에서는 이 말라세지아의 수나 종의 구성이 바뀌어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말라세지아가 피지를 분해하여 만들어내는 올레산이 염증을 유발하기도 하죠. 실제로 말라세지아를 줄이기 위한 항진균제 사용이 지루 피부염 치료에 많은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 외에도 유전적 요인, 면역학적 이상,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 계절적 영향, 특정 약제 등이 관여한다고 알려져 있죠. 이렇듯 다양한 원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루 피부염을 쉽게 해결하기는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올바르고 적절한 관리와 치료가 반드시 중요합니다. 지루 피부염은 원인이 다양한 만큼 뿌리가 뽑히는 질환은 아닙니다. 대신 평소에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이 증상의 정도가 크게 차이가 생기게 되는데요. 따라서 관리만 올바르게 하더라도 지루 피부염 증상을 충분히 완화시킬 수 있고 병원에 오는 횟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루 피부염은 피부에 염증이 있고 피부 장벽이 파괴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관리의 핵심은 염증을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동시에 피부 장벽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 보습을 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죠. 얼굴에 생긴 지루 피부염에는 세라마이드와 지방산과 같은 피부 장벽 구성 성분이 들어있는 보습제가 좋고, 항염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병풀 추출물이나 마데카소사이드와 같은 성분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두피 같은 경우에는 어떨까요? 두피는 보습제를 바르기는 어렵기 때문에 평소에 머리를 잘 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두피에 생긴 피지를 정리하기 위해서 하루 한 번은 머리를 감는 것이 좋은데요. 다만 이 쌓여있는 비듬을 벗겨내겠다는 일념으로 이 손끝이나 이 손톱을 이용해서 두피를 박박 긁어내면서 머리를 감게 되면 두피가 손상되면서 더 많은 비듬, 더 많은 각질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손바닥 전체를 이용해서 이 부드럽게 롤링하듯이 머리를 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헤어 스타일링을 위해 사용하는 왁스나 포마드와 같은 제품은 당연히 좋지 않겠죠. 직접 두피에 닿는 것도 문제이지만 나중에 헹궈낼 때 그만큼 더 강하게 헹구면서 두피를 자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급적 사용 빈도나 사용량을 줄이시고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두피에 최대한 닿지 않게 사용하도록 하세요. 또한 피부가 건조할 때 염증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 너무 뜨거운 물보다는 미온수를 사용하도록 하고, 머리를 말릴 때에도 뜨거운 바람 말고 찬바람으로 건조시키는 게 좋겠습니다.
지루 피부염은 집에서 잘 관리하는 것은 기본이고, 그러고도 잘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병원에 내원하셔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지루 피부염의 치료법은 앞서 말씀드린 원인들을 최대한 교정해 나가는 것인데요. 만약 불편할 정도의 증상이라면 적절한 치료를 통해서 충분히 완화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료를 통해 좋아진 상태를 유지하다가 시간이 지나 다시 재발하거나 악화되면 다시 치료를 받는 식으로 꾸준하게 장기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죠. 지루 피부염의 가장 기본적인 치료는 약물 치료입니다. 아무래도 즉각적인 증상 개선을 위해서는 약물만큼 효과적인 것이 없죠. 약물은 다시 먹는 경구제와 바르는 도포제로 구분할 수 있고, 성분에 따라서도 종류를 나눠볼 수 있는데요. 그중 가장 대표적인 성분은 스테로이드입니다. 스테로이드는 염증 완화 효과가 아주 뛰어나기 때문에 증상이 심한 또는 갑자기 확 심해지는 지루 피부염의 치료에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단 장기간 사용 시 내성이 생길 수 있고, 또 약을 중단하면 증상이 재발하는 리바운드 현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피부과 전문의의 판단 하에 안전한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만 하는데요. 간혹 스테로이드의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 때문에 스테로이드에 대한 불신과 거부감이 많으신 분들이 계신데, 이 전문가의 올바른 처방 하에 적절하게만 사용한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으므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 외에 말라세지아를 줄이기 위한 항진균제 치료가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고, 미노사이클린, 독시사이클린과 같은 테트라사이클린 계통의 항생제 또한 염증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어 자주 처방이 되고 있습니다. 가려움증이 심하다면 가려움증을 줄이기 위한 항히스타민제도 보조적으로 사용해 볼 수 있겠죠. 지루 피부염은 끊임없이 재발과 악화를 반복하는 만성질환이므로 어느 정도 증상이 좋아지고 난 뒤에는 장기간의 안전성이 입증된 약제로 유지 치료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표적인 약제가 엘리델, 프로토피카 같은 면역 억제제입니다. 아토피 피부염의 치료에도 자주 사용되는 약이지만 이 지루 피부염의 유지 치료에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지루 두피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약물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샴푸 제제가 아주 효과적입니다. 이 시중에 지루 두피염의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여러 가지 약용 샴푸들이 출시가 되어 있는데요. 징크 피리치온, 케토코나졸, 시클로피록스 같은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은 항진균제로 작용을 해서 지루 두피염을 호전시킵니다.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리조랄, 세비프록스, 노비프록스, 클록스, 징크피, 아치온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약용 샴푸를 사용할 때는 올바르게 사용해야만 효과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이 샴푸를 두피에 충분히 묻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성분들 머리카락이 길다고 이 머리카락에만 샴푸를 묻히면 두피에 닿지 않기 때문에 효과가 전혀 없을 수 있고요. 두피 안쪽까지 약물 성분이 침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충분히 마사지하는 느낌으로 머리를 감는 것이 중요하고, 또한 거품을 낸 뒤 적어도 5분 이상 방치해 두었다가 헹궈내셔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약용 샴푸에는 강한 계면 활성제와 같이 두피를 자극할 수 있는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약용 샴푸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은 권장드리지 않고, 일반 샴푸랑 병행하며 번갈아 가며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증상이 심할 때는 주 2 내지 3회 정도 사용을 하시다가 증상이 좋아지면 그에 맞춰 사용 빈도를 줄이시면 됩니다. 지루 피부염의 급성기가 지나 어느 정도 염증이 가라앉은 상태라면 꼭 약물 치료가 아니더라도 피부과의 LDM 트리플과 같은 초음파 관리로 피부 장벽을 강화하는 것도 예방적 차원, 유지 치료 차원에서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를 안고 있는 지루 피부염, 또 지루 두피염의 이 원인과 관리법, 치료법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얘기를 나눠보았는데요. 이 뿌리를 뽑기는 어렵지만 올바르게 관리하고 치료를 한다면 이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좋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재발한다고 치료를 받지 않고 그냥 방치하게 된다면 더 심한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필요하다면 주변 피부과에 내원하셔서 적극적인 치료와 관리를 받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유익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피부왕 정문의 문정원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